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작업실을 집에서 강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단독 작업실은 아니고 스튜디오형 작업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크리에이티브 1230이란 곳입니다. 사진과 영상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김유한 대표님의 공간인데요. 현재 스튜디오가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영상과 사진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 동이고요. 다른 한 동은 미술 작가들이 부스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중앙에는 공용으로 쓰고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책상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홀에 나와서 공용 책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개인 부스에는 재료를 놓고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 청고가 높고 공간도 넓어서 대형 작업도 가능한 편이고요. 작가들마다 홀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소통하기 손쉬운 형태의 공간입니다. 저는 집에서 작업실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차로 40분 내외 거리이긴 한데 고속도로를 타야 해서 거리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작업실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한 번 올 때마다 많은 시간을 작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편입니다. 공용 작업실에 오게 되니까 작가님들과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스튜디오를 방문하시는 손님들께도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작품을 알리는 데 장점이 많은 작업실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집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와 너무 단절이 되게 되어서 고립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가라는 직업이 집중해야 할 시기도 필요하지만 작품을 많이 노출시켜야 일이 잘 풀리는 직업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작품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작가와 작품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임팩트가 클 수는 없겠죠. 저도 이곳에 온 지 2달이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미술 관계자님들과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레지던시나 대안공간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그런 공간들이 미술 작가를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갤러리나 미술관의 관계자분들이 공간을 방문하는 일이 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있던 곳이 지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레지던시라는 공간이 결과보고전에만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또는 기관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입주한 작가들이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크리에이티브 1230에 온 후로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하셨나 조금 말해보면, 소롤미술관 김성모 관장님과 큐레이터님, 테이트 모던 미술관 프랜시스 모리스 관장님, 대추무 파인아트 대표님, 스페이스 XX 큐레이터님 및 관계자님,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관계자님, 최선 작가님 등 제법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언급을 못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도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는 이유는 크리에이티브 1230이 강릉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것도 클 테고요. 이 공간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배철 작가를 포함한 5명의 작가님들과
공간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대추무 파인아트 대표님 및 미술을 사랑하시는 주변 분들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힘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 명이 뭉치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작업실을 잘 옮겼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집에서 혼자 작업을 계속 해왔더라면 이런 유명한 미술관 관장님 앞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겠죠. 또한 지역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작가 간 교류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작가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나 변화를 꿈꾸신다면 절대로 홀로 고립되는 시간을 오래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뜻이 맞는 동료분들과 함께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되도록이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테이트 모던 미술관 관장님께서 크리에이티브 1230에 방문을 하셨을까가 궁금하시겠죠. 저희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작가님들도 프랜시스 모리스 관장님의 방문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장님께서 광주 비엔날레와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소롤 미술관을 확인차 방문을 하신 거긴 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강릉 외곽 시골에 있는 이 스튜디오까지 방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일에는 다양한 분들의 노력과 우연이 겹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떠올리면 한 가지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책의 스토리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쿤데라의 유명한 문장만큼은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 토마시가 그녀의 아내를 만나게 된 장면을 6번의 우연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문장인데요. 제가 그 부분만 따로 짧게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테레자가 살던 도시의 병원에 우연히 치료하기 힘든 편도선 환자가 발생했고 토마시가 일하던 병원의 과장이 급히 호출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과장은 좌골 신경통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대신 토마시를 시골 마을에 보냈던 것이다. 그 마을에는 호텔이 5개 있었는데 토마시는 우연히 테레자가 일하던 호텔에 들었다. 우연히 열차가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그는 술집에 들어가 앉았던 것이다. 테레자가 우연히 당번이었고 우연히 토마시의 테이블을 담당했다. 따라서 토마시를 테레자에게 데려가기 위해 6 우연이 연속적으로 존재해야만 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테레자에게까지 이르진 못했을 것이다. 작가는 6번의 우연을 통해 토마시가 테레자를 만났다고 적었는데요. 물론 이 문장이 저희 스튜디오에 프랜시스 모리스 관장님이 방문한 것과 비유한다는 것이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제 유튜브니까 재미삼아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 관장님의 스튜디오 방문을 6번의 우연과 연관시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소롤 미술관이 강릉에 건축되고 있었던 것일 테고, 두 번째 우연은 크리에이티브 1230에 작업할 수 있는 부스가 공석이 나서 제가 작업실에 입주할 수 있었죠. 세 번째 우연은
강릉의 대추무 파인아트 대표님 같은 순수 또는 현대미술 전문가분들께서 들어오시게 된 점일 테고, 네 번째 우연은 프랜시스 모리스 관장님이 젊은 미술 작가들의 작업실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점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스튜디오를 추천받으신 것일 테니까요. 다섯 번째 우연은 당일날 강릉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웠다면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억지로 6번까지 우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버겁긴 한데요. 저는 5번의 우연까지만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것이, 강릉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관계자님들의 노력도 들어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연과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을 제가 장황하게 써놓긴 했지만,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관장님이 스튜디오에 방문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 작가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더 많은 미술 관계자분들이 스튜디오에 방문하게 될 것이고, 작가 개인과 단체 모두가 노력하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고요. 기회가 또 된다면 스튜디오를 라운딩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프레젠테이션 때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길이가 조금 긴 영상이었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